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계좌의 운명을 바꿀 최고의 주도주를 찾아라 왕이 될 상한가의 나연지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이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발표 이후 기대치와의 간극과 함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6,690선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투톱과 삼성그룹주의 외국인과 기관의 5조 원대 매도 폭탄이 쏟아졌는데요. 그러면서 지수를 강하게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요, 이 대형주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2차 전지로 유입되는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면서 810선에 상승 마감합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왕좌의 종목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뜨거운 테마 속에서 진짜 왕좌에 앉을 종목만 쏙쏙 골라내는 비법. 오늘 이 시간에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전문가님만의 핵심 노하우와 함께 또 종목까지도 아낌없이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상한가를 만든다. 왕이 될 상한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왕이 될 상한가의 주식 1타 강사 송기호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되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또 오늘 이렇게 삼성전자 급락으로 코스피가 큰 폭의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네. 대신에 또 대형주 변동성 속에 순환매 장세가 펼쳐졌는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결국은 이번 주 목요일 날 빅 이벤트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만 조금 버텨보자. 사실 이제 저번 주 토요일에 똑같은 이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다른 프로그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번 주는 눈이 내리는 시장이다. 눈 내릴 땐 어떻게 하죠? 운전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는 매매를 세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밑에서 조금 내려오면은 저가로 분할 매수하고 그리고 올라오기를 기다렸다가 매도하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식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이제 반도체가 조금 쉬면서 2차 전지랑 이제 바이오 쪽 특히나 이제 오늘 한미 약품 같은 경우는 상한가 쳤어요, 그렇죠? 그쪽으로 이제 조금 시장이 돌아오고 있는데 그동안 반도체가 너무 많이 달리면서 다른 성장 섹터죠. 엄밀히 얘기하면 2차 전지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이쪽들이 많이 쉬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쪽들이 오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시세가 빵빵빵 주면서 이제 가고 있었는데 저는 결국은 이거를 보면은 자금 자체는 증시에서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자금이 반도체로 쏠리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이벤트가 앞에 있으니 다른 곳으로 잠깐 옮겨서 시세를 좀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2차 전지든 바이오든 지금은 추격 매수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추격 매수보다는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 평단 왔을 때 조금 비중 축소하거나 매도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이번 주 시장은 그렇게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목요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는 또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방향성이 나올 거예요. 방향성이 나올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다시 이제 또 메모리 플레이로 가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만 지나가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오늘 코스피 시장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일요일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에서 자사 그래픽 칩, 신규 칩 가격을 15% 인상을 한다고 했었어요. 이 내용은 왜 그러냐라고 하면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너무 높아서 자기네들도 이익 마진을 좀 남기기 위해서 15% 인상을 한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었는데 그걸 딱 보면서 정말 이제는 엔비디아조차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얘네가 부르는 대로 지금 반도체 칩을 사고 있구나. 그래서 반도체는 더 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오늘 조금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일요일로 다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잘 그게 안 됐죠. 결국은 지금은 여전히 그래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다들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보면 코스피 자체가 4시간 봉입니다. 4시간 봉 기준으로 200일선을 돌파를 못했어요. 돌파를 못하고 여기서도 돌파를 못하고 그리고 바로 내려왔죠. 그리고 100일선인데 이쪽 라인 부근까지는 좀 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좁은 박스권을 그리면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환매가 일어나는 거고 내일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랑 바이오가 같지만 내일은 또 다른 섹터가 갈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은 추격 매수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하단 부근이 6,480 정도 돼요. 하단에서 6,480이고 위에 상단 같은 경우는 7,10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를 목요일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목요일 날 아침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올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넥스트장부터 아마 시세가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방향성이 나오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를 보고 있다? 위를 보고 있다. 왜? 주말에 나온 뉴스 때문에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수요든 상승은 언제까지 된다? 2027년까지는 적어도 올라간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은 이번 주는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받고 전자를 좀 볼게요. 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23만 원까지 좀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전자 우선주도 좀 많이 빠졌고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제 이건 5분봉 기준이에요. 5분봉 기준으로 데드크로스가 났습니다. 오늘 이제 넥스트장에서 시작을 하면서 이제 갭락을 했고 이제 그러면서 5분봉이 바로 이제 데드크로스가 났죠. 보통 100일선이 한번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나면요. 5분봉 기준으로도 한 번 오르고 내리고 올랐다가 다시 튕겨져 내려가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반등하고 또 튕겨져 내려가고 반등하고 여기서 또 맞고 튕겨져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어때요? 하락의 폭은 점점 좁아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100일선을 기준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저항을 맞고 다시 돌파를 하는 게 일반적인 루트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한 번 맞고 한 번 더 내려올 시간이고 이제 한두 번 정도 더 남은 거예요. 저항까지 돌파는 못할 것 같고 아직은. 그래서 중요한 건 어디다? 여전히 23에서 24만 원 가격 여기까지는 조금 내려올 수 있다. 그게 가속화되는 거는 저는 이제 화요일 오후부터 이제 수요일까지 이쪽은 조금 삼성전자가 내려올 수 있으니 그때 조금 분할 매수를 한번 담아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목요일 날 갭 넥스트장에서 담는 것보다는 수요일 날 만약에 이제 오후장에서도 조금 분할 매수하시고 목요일 날에도 분할 매수하는 전략 이렇게 좀 가셨으면 좋겠는 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난 다음에 갭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갭상을 하게 되면 못 잡잖아요. 그런 걸 하기보다는 차라리 조금 위험을 감수하면서 수요일 날 넥스장에서 오후 넥스장에서 살짝 조금 분할 매수 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복잡하지만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한 번, 두 번 더 남았다. 어디까지? 저항 돌파할 때까지. 그리고 세 번째 저항 돌파가 일어나고 그 위로 그 다음에 간다. 그리고 이 시간 언제다? 목요일 날 아침부터 목요일 날 오후까지. 이때가 이제 요거를 돌파하는 시간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요 라인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로 진입하는 전략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까지 좀 알아봤고 이제 오늘 제가 오랜만에 왔으니까 그냥 좀 제 소개를 잠깐 하면 이제 저는 이제 경력 같은 경우는 증권사랑 운용사에서 있었고 뭐 자격도 이제 다 이제 주식을 하기에는 참 괜찮은 자격을 다 갖고 있고 또 경력 같은 것도 실력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리면서 또 이제 새로운 종목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요, 지난 주말 목요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그 전까지는 저가의 분할 매수 전략을 주셨는데요. 앞으로 상승 추세는 유지되겠지만 지금은 이 추격 매수보다는 비중 축소 전략이 적합하다라는 점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과 전략까지도 짚어주셨는데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공간을 통해 좀 더 자세한 전략 세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주식 일타 강사 송기호 전문가님은요, 매주 일요일 오후 7시에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시장을 함께 바라보고 또 대응해보고 싶으신 여러분들을 위해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을 통해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테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테마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확대와 함께 또 채권 시장 안정에 힘을 입어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1억 원 선을 재탈환하며 이 가상자산 시장의 전반 투심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 기대감과 또 수급 개선이 맞물리게 되면서요.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로 매수세가 확산된 하루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단알 살펴보면요. 오늘 2%대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비트코인 1억 원 재탈환 소식 속에 또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가치가 재조명받으며 관련 기업들 오늘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또 헥토 파이낸셜 오늘 5%대 강세를 보여줬고요. 또 LG CNS 오늘 강보합권에 마감을 했는데요. 디지털 금융 및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 역량이 부각되면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삼성그룹주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은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규모의 주주 환원책을 발표했지만요. 시장에 과도했던 기대치와의 간극과 또 단기 수급 변동성으로 인해 오늘 주가는 조정을 받은 하루였습니다. 다만 대규모 배당과 또 자사주 소각에 따른 이익 증가가 기대가 되면서요. 관련 지분을 보유한 핵심 그룹주들의 중장기적인 수혜 가능성 여전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8%대 낙폭을 그려냈는데요. 이 사상 최대 규모의 주주환원 발표에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는 모습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8%대 조정을 받았고요. 오늘 삼성생명의 낙폭이 좀 더 컸습니다. 이 두 자릿수 하락세를 보이면서 28만 5천 원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삼성전자 배당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감으로 증권가의 목표 주가 상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테마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인사이트, 그 첫 번째 테마에 대한 이야기 먼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테마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랑 주주 환원 관련된 기업이죠. 오늘 제일 많이 빠진 거 삼성생명입니다. 오히려 많이 빠져가지고 좋아요. 거의 매수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 삼성생명은 어떤 기업이죠? 일단 보험하는 기업이죠. 그렇죠? 근데 뭘 들고 있어요? 전자 지분을 8%를 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전자가 가면은 어떻게 돼요? 같이 갔죠, 지금까지. 그리고 좀 더 세게 갔어요. 그렇죠? 근데 일단 지금은 오늘 전자가 좀 내리니까 2배로 또 세게 내려가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생명은 내일 모레부터는 조금씩 담아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너무 많이 내려오긴 했어요, 지금. 그래서 생명 좀 말씀을 드려보면 배당도 실적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전자가 배당을 올리게 되면 결국은 생명 그리고 화재 이 두 개 기업도 전자한테 배당을 받을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지분을 몇 프로 들고 있어요? 8%를 들고 있으니까 많이 받을 거란 말이에요. 특별 배당은요. 삼성생명한테도 호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좀 자사주나 이런 게 실망스럽다 보니까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걸 얘기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생명도 오늘 좀 같이 빠진 경향이 있죠. 이제 여러분 그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해보면 저는 사실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지금 지분을 8.5%를 들고 있습니다. 화재가 1.5%를 들고 있어요. 두 개 합치면 10%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금산분리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10%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 금융계열사들이 일반 기업들, 계열사 지분을 10%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한 다음에 소각을 하게 되면요. 삼성전자가. 삼성생명의 지분이 8.5%에서 8.7에서 8.8%까지 올라가고 화재 같은 경우도 1.5%에서 1.7에서 1.8%까지 올라가요. 그럼 10%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주식을 팔아야 되거나 아니면은 자사주 매입을 한 다음에 소각을 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는 생명과 화재 때문에 자사주 매입한 다음에 소각을 안 할 거야 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이제 오늘 뭐 리포트가 나온 것들도 많고 저도 이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 배당이라는 게 여러분 매년 성장은 해야 돼요. 주주들 때문에. 그리고 26년, 27년 배당률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리고 28년, 29년까지도 계속 배당률은 올라가야 되는데 모두가 생각하기에 삼성전자는 28년부터는 다운사이클이란 말이에요. 다운사이클에서 배당을 어떻게 올려요? 그렇죠?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사주 매입 소각은 할 것 같아요. 좀 이제 생각이 바뀌어서
배당도 하겠지만 배당 플러스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 투트랙으로 좀 진입을 하면서 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생명이 지분이 올라가면은 지분 매각을 하겠죠. 올해도 했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진행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삼성전자는 지분 자사주 매입한다면 소각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 보면 일단 역대급 특별 배당 뭐 들고 있는 수혜주는 뭐겠어요? 생명, 그다음에 화재 이렇게 됐고 상반기 굳건한 본업, 하반기 약진 기대. 보험업도 잘하고 있습니다. 보험업 잘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요겁니다. 요거 중요한데 삼전닉스 주주환원 노린 ETF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 ETF라는 거는 새로운 상품이고 이 새로운 상품 안에는 주식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주식을 편입을 시키려면 기관이든 외인이든 담아야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수급이 새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ETF가 계속 나오게 되면은 결국은 생명 쪽, 화재, 전자, 닉스, 스퀘어 다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수급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생각보다 중요해요. ETF를 사라는 게 아니고 이 ETF 같은 게 나오면은 새롭게 수급이 들어올 수 있으니 생명의 주가는 좋을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 포인트가 3개인데 역대급 주주환원 경우 뭐 90에서 110조 이렇게 나와 있고 전자 보유 지분은 8%.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8%. 근데 정확히는 한 8.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게 되면 8.8%까지 올라가서 대략 제 생각에는 한 0.5% 정도 팔 것 같아요. 0.5% 정도. 그리고 생명보험이익 35.8%. 보험도 잘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뭐 치킨집 갔는데 여긴 치킨을 못하고 골뱅이를 잘해요. 그렇다고 그 치킨집 갑니까? 안 가죠. 똑같아요. 생명인데 여기는 전자 주가가 좋아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보험을 못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어떻게 돼요? 보험도 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좀 안심하고 담아두셔도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어떻게 오르나라고 하면은 배당이 오르게 되면은 투자 손익이 개선되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고 전자 주가가 올라가면은 전자의 지분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또 같이 올라가고 그래서 생명의 주가가 같이 올라가는 거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전자를 한번 다시 볼게요. 위에서 제가 잠깐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깊이 좀 가보면 제가 아까 위에서 23만 원 구간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했죠. 왜 23만 원이냐? 이쪽 라인이에요. 이쪽 매물대. 이쪽 매물대가 좀 세게 잡혀 있고 23에서 24만 원까지는 한 번 정도 찍고 내려오든 아니면 여기서 바닥을 다지든 한 번은 볼 수 있을 거라고 지금은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 23만 원 부근에서 생명도 같이 담아놓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전자 같은 경우 23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언제? 이번 주 목요일 아니면은 금요일 이쯤에 이 100일선을 캔들이 돌파를 하면서 200일선을 보러 갈 거예요. 근데 200일선은 가격이 얼마가 돼 있다? 28만 원. 네, 200일선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대략 28만 원 선에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23에서 28만 원. 네, 이 구간대를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만 원 찍고 한 번 더 한 26, 7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여기서 눌림 일어나고 또 바닥 다졌다가 28만 원까지 가는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요거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전자나 닉스나 들고 계신 분들 제가 좀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갈 것 같은데 안 가고 내 평단은 언제 올까? 계속 MTS 보고 있는데 내 평단은 오지도 않고 근데 저는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나오면요. 9월에는 이벤트가 없습니다. 굉장히 편안한 장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 30만 원까지는 추석 전에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30에서 250만 원 정도가 명절 전에 올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고점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늦가을 한 10월에서 11월 이 정도에는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지겨울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한 방 더 남았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대형주는 절대 뭐로 안 끝난다? 외봉으로 안 끝난다. 대형주는 반드시 더블탑, 쌍봉을 그리고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아직은 지금 포기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생명 얘기하는데 전자 얘기가 너무 길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을 보면 생명을 일단 200선을 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터치하려고 하고 있고 이 라인이 구간 대략 잠시만요. 네, 27만 원 구간. 27만 원 구간이에요. 그래서 요쯤에서는 좀 용기 내서 담아도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냐라고 하면 이 빨간색 200일선은 27만 원이고요. 이 초록색 100일선은요. 대략 한 32만 원, 31만 원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좁은 박스권을 그릴 거예요. 그러다가 32만 원 돌파하는 순간에 또 어딜 보러 간다? 박스권 하단이 35만 원이거든요. 이 35만 원을 보러 가고 35만 원까지가 일단은 1차 목표가. 그다음에 살짝 또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그림.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생각을 해주시면은 27만 원, 여기 32만 원, 그리고 위에 35만 원. 네, 요거 세 개 가격만 일단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박스권 움직이다가 올라간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삼성생명은 뭐랑 같이 들고 가면 된다? 전자랑 같이 들고 가면 된다. 그래서 일단 매수가는 27만 원에서 28만 원 잡아놨고 손절가는 26만 원으로 잡아놨는데 손절가가 왜 26만 원이라냐고 하면은 여기 깨지는 순간 이 200일선 깨질 때는 그래도 일단 손절을 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깨질 때는 일단 손절 치자. 그리고 다시 이렇게 가는 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까지는 일단은 35만 원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은 여기까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주환원 발표 직후 단기 수급 변동성이 커지면서 오늘 삼성 관련 그룹주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은 하루였는데요. 그중에서도 더 큰 낙폭을 보인 삼성생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본업인 보험에 대한 이익은 물론이고요. 또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만큼 특별 배당이 삼성생명에게도 호재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매력적인 가격대로 조정해온 만큼 삼성전자와 생명의 타점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요. 보다 자세한 전략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어서 두 번째로 뽑아주신 테마 또 어떤 내용일까요? 네, 두 번째는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이고 사실 제가 이쪽을 잘 안 건드려요. 사실 이제 LG CNS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건드리진 않는 종목인데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 많이 내려왔고 또 이제 코인이 요새 좀 좋잖아요. 그렇죠? 저번 주 주말부터 해가지고 시세가 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스테이블 코인 쪽 그리고 RWA 쪽으로 한번 테마가 돌아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LG CNS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LG CNS 같은 경우는요. 일단 첫 번째로 스테이블 코인 테마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가 있어요? 저희 AX라고 해요. AX는 좀 이따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AX 테마가 있는데 이거는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이제 피지컬 AI. 이제 로봇, LG에서 지금 뭐 만들고 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 만들고 있는데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작동을 할 때 LG CNS의 소프트웨어를 쓰겠죠. 그래서 세 개가 다 묶여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보면 일단은 대신증권, 엔비디아 힘 쪽인 LG 글로벌 AI 밸류체인 편입 선호. 그래서 LG랑 LG전자가 지금 프레이밍이 바뀌어가지고 좀 재평가를 받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전통적으로 LG전자는 뭐였어요? 시장 끝날 때 마지막으로 쏘고 피날레 장식하는 주식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글로벌 AI 밸류체인에 편입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뭐다? LG CNS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프라 플랫폼 피지컬 아우르는 AX라고 하는데 그 AX가 뭐냐면요, 여러분. AI로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요. DX라는 게 있었어요. DX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옛날에는요. 음식을 시킬 때 전화번호 꺼내가지고 전화해서 음식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을 줄 때도 현금 냈죠. 그런데 요새는 어떻죠? 배달의 민족 켜가지고 앱을 켜가지고 거기서 주문하고 결제도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안에서 다 끝내죠. 그게 뭐예요? 그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나아간 게 AX예요. AX는 뭐냐? 이제 AI한테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해요? 요새 네이버 안 쓰고 챗GPT한테 물어보죠. 궁금한 거 있으면.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챗GPT한테 나 지금 이거 먹고 싶은데 이거 시켜줄래? 라고 하면은 AI가 자기가 알아가지고 어플 들어가서 주문하고 결제까지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 이 과정이 뭐다? AX다. 이거를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회사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요새 회사에서 엑셀 혼자 만드는 사람 잘 없죠. 무조건 옆에 뭐가 있어요? AI, 챗GPT 하나쯤 무조건 있죠. 그렇죠? 그거를 AX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LG CNS는 뭐다? LG 쪽. LG 쪽 기업들은 다 LG CNS의 소프트웨어와 인프라를 쓸 거니까 이쪽에서 지금 잘 나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같은 경우 프로젝트 한강입니다. 프로젝트 한강은 우리나라의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이건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사업자, 주 사업자가 누구다? LG CNS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뭐고 또 디지털 화폐는 뭐고 CBDC는 뭐고 이게 뭐냐라고 하면은 중앙은행에서 여러분 화폐를 발행을 하는 건데 실물 화폐가 아니고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쫙 뿌리는 거죠. 그리고 이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화폐처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책도 사고 밥도 먹고 쇼핑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CBDC, 디지털 화폐라고 하고 이 인프라든 이 모든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이걸 누가 하고 있다? LG CNS에서 주 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하고 있다. 보고 있고 결국 CBDC는 될 겁니다. 될 거기 때문에 LG CNS는 중장기로 봐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디지털 화폐라는 게 아직은 생소하시잖아요. 근데 다 이미 한 번씩 경험을 해보셨어요. 뭘로? 민생지원금으로. 민생지원금이 뭐예요, 여러분? 일단 저희한테 돈이 들어온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두 번째로 뭐 있어요? 유통기한 있죠. 언제까지 써야 된다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그때까지 안 쓰면은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세 번째로는 제가 카드로 긁는데 이게 나한테 현금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가게에서 쓰게 되면은 저절로 사라지죠. 금액만큼. 얼마 썼다. 이런 식으로 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다? 일단은 민생지원금이 뭐였다? 디지털 화폐의 샘플이었다. 미리 한번 정부에서 해본 거죠. 시험 삼아 트라이얼을. 그래서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든 CBDC든 이미 우리 삶에서는 한 단계 정도 앞으로 들어와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LG CNS 같은 경우는 AI 클라우드, 뭐 데이터 센터, 로봇 공장 AI 다 엮여 있는 테마고 한 번 정도는 시세를 또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LG CNS도 지금 가격에서는 사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전에 비트코인 잠깐 설명을 드리면 비트코인은 여러분 평행 채널 똑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비트코인 얘기를 한번 방송에서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안 했는데 올랐죠. 오른 다음 얘기해가지고 좀 죄송스럽긴 한데 그래도 일단 어떻게 되냐. 자, 매물대, 저항 매물대가 있어요. 저항 매물대까지 찍고 올라와서 좀 살짝 눌렸습니다. 그리고 한번 뚫을 거예요. 뚫으면은 어디까지 가냐. 일단은 저는 95,000불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95,000불이면 지금 하나로 하면은 대략 한 1억 4천에서 5천 정도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그리고 크립토 관련주들도 같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LG CNS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같이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LG CNS 주봉을 보면 이 빨간 선이 이제 두 번째 채널 구간의 하단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터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라인 부근에서는 매수하셔도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하시게 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여기 세 번째 평행 채널 상단 구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다, 나쁘지 않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요렇게 또 그어요. 요렇게 그으면 중장기로 보면 어디까지 또 갈 수 있는 거예요? 위까지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LG CNS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뭐 하단 가격이죠. 이 구간에서는 언제든 잡아도 좋은 가격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LG CNS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LG CNS 같은 경우는 매수가는 72,000원에서 72,500원, 손절가는 69,000원을 잡아놨는데 뭐 굳이 손절 지지 마시고 그냥 분할로 담으세요. LG CNS 같은 경우는 분할 담으시고 목표가 일단 1차로는 81,000원 잡아놨습니다. 왜 81,000원이냐? 일본 기준으로 여기가 100일선이에요. 이 100일선인데 여기까지 한번 붙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 붙고 눌릴 거예요. 눌리고 다시 이렇게 가는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차익 실현하고 눌릴 때 다시 잡아가지고 또 한번 수익 실현하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일단 1차 같은 경우는 얼마 잡아놨다? 81,000원으로 잡아놨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1억 원 재탈한 소식 등 최근 코인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중 LGCNS는 스테이블 코인과 AI 또 로봇까지 다양한 테마와 연관이 된 만큼 주목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현재 하단 가격대에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72,000원 선, 목표가 81,000원 선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매매 타점을 정말 잘 짚어주시는 만큼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까지도 만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전문가님의 전략 강의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또 7월 이후에 이렇게 계좌가 마이너스인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또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종목에 물려 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종목에 물려 있을 때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네. 예수금이 없으면은 조금 손절을 치고 좀 다시 담아보든가, 아니면 예수금이 그래도 손절 치는 게 싫다라고 하면 이제 올라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거는 제가 이제 전문가로서 좀 허락은 할 수 없고, 그래서 물린 주식 평단을 어떻게 낮추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최고점에 물렸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나의 능력이나 나의 손가락에 대해서 한탄을 하면 안 됩니다. 비난을 하지 마세요. 자기 혐오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 물렸네? 이거 어떻게 나와야 되지? 이것부터 고민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미 일은 벌어졌고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익절하고 나가느냐, 아니면은 정말 50% 손절치고 피눈 흘리면서 다신 주식 안 한다, 이런 얘기 하느냐, 이게 갈립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매수 기준은 뭐예요? 매수 기준 같은 경우는 추매, 물타기를 해도 되는 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총 1조 이상.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강의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를요, 모든 종목에 적용을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고속버스 터미널 테마 이런 거 있죠? 거기에 적용하시면 어떻게 돼요?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총은 적어도 1조가 넘어야 되는 종목이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사실 그냥 주식 아예 모르는 사람이 이 기업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아는 기업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삼성생명, 이런 것들을 물렸을 때는 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수 기준은 일단은 시총 1조는 넘어야 되고 100일 선과 200일 선에서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이제 일본 기준으로 일단은 잡아놓고, 만약에 내가 지금 타이밍을 놓쳤어요. 일본 기준으로 100일선, 200일선 다 타이밍 놓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시면요, 그때부터는 타임 프레임을 조금 늘려가지고 주봉 기준 100일선, 주봉 기준 200일선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주봉 100일, 주봉 200일도 다 지금 역배열이에요. 큰일 났어요. 하면은 그땐 또 넓혀야 되는 거죠. 그땐 뭘로 봐야 돼요? 월봉으로 보시면 됩니다. 월봉으로. 근데 월봉도 안 먹힐 때가 있어요. 사실 이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월봉이 안 먹히겠죠. 적으니까. 그럼 그때는 매물대를 보셔야 돼요. 매물대를 봐야 되는데 그거는 좀 다른 문제라서 일단 이 강의에서는 좀 집어넣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일본 기준 100일선, 200일선, 역배열이 났을 때는 주봉 기준 100일선, 200일선 이렇게 보자.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매도 기준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안에서는 일단은 무조건 손절 치는 겁니다. 익절을 하든 얼만큼? 50%만큼. 50% 먼저 손절을 치든 익절을 해가지고 다시 현금을 확보를 해놔요. 이것도 미련하게 붙잡고 있으면요, 인생 진짜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드시 현금을 50%를 또 확보를 해놓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도 기준 잡아놨고, 손절 기준 같은 경우는 물을 탔어요. 전문가님 시키는 대로 100일선에서 물 탔고 200일선에서 물 탔어요. 근데 200일선을 이탈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는요,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전량 매도 해야 됩니다. 제 욕하셔도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때는 반드시 전량 매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물타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좀 위험한 배팅이긴 해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하락 추세로 접어 들어간 종목에 대해서 잡고 그래가지고 반등 나올 때 나온다. 요런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타기를 너무 이제 가볍게 보시면 안 되고, 그리고 내릴 때마다 매수하셔도 안 되고, 반드시 기준 정하셔가지고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일단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평단 낮추기 예시를 좀 보면, 이건 전자예요, 전자. 전자를 여러분들이 37만 원에 잡았어요, 최고점에.
그럼 울지 말고 내릴 때까지 기다려요. 언제까지 내리나. 언제까지 내리나 기다렸는데 100일선이 딱 온 거예요. 그렇죠? 100일선이 딱 와가지고 이때 25만 원을 추가 매수했어요. 25만 원에. 추가 매수를 하면은 대략 얼마가 돼요? 그러면은 62만 원이니까 31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31만 원인데 반등이 안 나와요. 반등이 나왔는데 한 26, 7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또 기다렸다가 내려요. 20만 원까지 왔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200일선. 200일선까지 닿을 때 뭘 하는 거예요? 이때 똑같은 비중만큼 추가 매수를 딱 때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 3번 분할 매수 한 거니까 평단가가 대략 여기로 잡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27만 원을 딱 만듭니다. 27만 원을 만들고 보통 200일선 닿으면요. 웬만하면 반등을 줘요. 그렇죠? 삼성전자도 보세요. 200일선 닿자마자 거의 30% 넘게 반등 줬잖아요. 그렇죠? 이 첫 반등 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7만 원이면 첫 반등 줄 때 나올 수 있었어요. 대략 한 마이너스 1, 2% 정도 손실 보고 나올 수 있었으니까 요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때 전부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50%를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50%는 주식은 들고 있고 50%의 현금은 또 들고 있는 거죠. 그럼 나한테는 선택권이 원래 한 개였다가 2개로 늘어난 겁니다. 그렇죠? 매매는요, 여러분, 게임이랑 똑같아요. 나한테 선택권이 1개 있냐, 2개 있냐는 게임의 확률을, 승리할 확률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그래서 일단 현금 50% 들고 있고 올라가요. 올라가면 뭐 불타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냅두세요. 그래서 진짜 그러면 여기서 진짜 찐반등이구나 하면서 37만 원까지 가자 해가지고 익절하시면 되는 거고 또 내려요. 어디까지 내려? 23만 원, 23만 원까지 또 내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요? 저는 이미 현금 50%가 있잖아요. 이때 태우는 겁니다. 그럼 평단 어떻게 해요? 더 낮아지는 거죠. 더 낮아지고 다시 또 반등 나와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익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어떻게 해요? 여기서 또 50% 익절. 그러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난 어떻다? 마음이 굉장히 편하다. 주식은 뭐예요? 멘탈 싸움. 멘탈 싸움에서 이기려면 나한테 뭐가 있어야 돼요? 선택권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에서 선택권은 뭐예요? 현금이에요, 현금. 아시겠죠?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 이렇게 좀 해봤고 두산 에너빌리티. 네,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13만 원에 최고점에 매수했다고 쳐요. 그러면 또 기다리는 거예요. 또 기다렸다가 얼마에? 10만 원에 추가 매수 때립니다. 10만 원 추가 매수 때렸는데 반등이 안 나와요. 그럼 또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200일선까지. 그래서 이때 8.8만 원에 추가 매수 또 해요. 그러면 대략 한 11만 원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11만 원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얘기했죠. 200일선 닿으면은 웬만하면 반등이 한번 세게 나온다. 그래서 요때 이 반등 때 대략 한 10.5에서 11.2까지 갔어요. 두 해 비리. 그래서 요때 50% 익절하고 또 여기 이 라인 갔을 때 잡아요. 근데 어떻게 이번에는 내려갔죠. 그럼 이때 어떻게 돼요? 아씨 손절 쳐야죠. 그렇죠? 이땐 다 끊어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직 이거는 이제 제가 여기서 처음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두 해 비리 지금 보면 역배열을 형성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초록색이 100일선이고 빨간 선이 200일선인데 여기서 한 번 더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 초록색 선이 밑으로 꺾인단 말이에요. 역배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가? 그때부터 뭘 봐야 된다? 주봉 봐야 된다, 주봉. 주봉 100일선, 주봉 200일선. 요거를 보시면 된다. 그럼 또 그림이 달라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SK 하이닉스로 한 번만 더 해보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95만 원에 최고점 매수했어요. 그러면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얼마에? 170만 원에 추가 매수 때려요. 근데 안 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135만 원에 추가 매수해요. 그럼 198만 원이죠. 그렇죠? 이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198만 원이면 아직 아웅 가격이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135만 원까지 추가 매수를 했고 여기 반등이 나올 때 여기서 덜어냈어요. 이때가 이제 마이너스 10% 정도 되는 가격이거든요. 이때 50%를 덜어내요. 50% 덜어내면 나한테 50%의 현금이 생긴 거니까 다시 내릴 때 여기 밑에 135만 원에서 다시 잡는 거예요.
그럼 198만 원의 평단에다가 플러스 어떻게 되는 거예요? 135만 원의 평단이니까 또 평단가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이 계산을 해보면 162에서 163이 나와요. 163이 나오면은 지금은 어때요? 익절할 수 있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르면 반등 나오면 반드시 50%는 매도 때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분할 매수해서 기다리지 마시고 오르면은 50% 매도해서 현금 확보하고 내리면은 다시 물타고 다시 올라서 오르면은 또 현금 확보하고 이래서 평단가를 계속 낮추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익절로 나오는 거. 요거를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거를 이제 진짜 매매 잘하는 분한테 배웠어요. 매매를 잘한다는 건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든 물렸을 때 아니면은 내가 주식을 할 때 손실을 안 보고 빠져나오는 게 진짜 매매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돈을 버는 거에 포커싱을 맞추기보다는 돈을 안 있는 거에 포커싱을 맞추게 되면 언젠가는 벌어요. 주식은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걸 좀 알아두시면서 요것 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에 물렸을 때는요, 이성적으로 앞으로의 전략을 잘 세워보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기준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업들을 기준으로 또 매수와 매도 기준을 짚어주셨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을 예시로 통해서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도 함께 알아봤는데요. 추가 매수를 할 때도 정확한 기준을 따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종목에 물려있거나 손실난 계좌 등 방송 시간 외에도 이 투자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싶으신 여러분들을 위해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을 통해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이제 내일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왕이 될 종목을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네. 내일의 왕좌의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저는 일단 SK 스퀘어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네. SK 스퀘어가 일단은 SK 하이닉스만큼 많이 내리긴 했지만 이제는 조금 매수를 해봐도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SK 스퀘어를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죠? 결국 SK 하이닉스 따라가는 거. 그리고 SK 하이닉스 10% 오를 때 SK 스퀘어는 20% 오르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잠깐 설명을 하고 SK 스퀘어랑 SK 하이닉스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분 20% 들고 있는 투자 회사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주주 환원을 계속 하게 되면 SK 스퀘어도 달린다. 요건 제가 쓴 게 아니라 뉴스 기사 제목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SK 하이닉스 배당이 늘면은 2조가 나온다. 왜? 지분이 20%가 들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SK 스퀘어 M&A도 기대가 된다. 앞으로도 좋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제가 저번에 이제 신들 매매 신호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SK 하이닉스가 배당을 하게 되면 SK 스퀘어로 전달이 되고, SK 스퀘어 전달이 되면은 SK 스퀘어의 주가도 같이 좋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봐야 될 게 SK 하이닉스예요. 그렇죠? SK 하이닉스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랑 상황이 조금 달라요. 지금 일본 기준으로 100일선이랑 200일선을 가져온 건데 100일선을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지금 돌파를 하려고 몇 번을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이 돌파 트라이에서 계속 막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고 이렇게 한번 가야 됩니다.
심지어 SK 하이닉스는 이제 자사주 소각이라는 초대형 호재까지 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막히는 거 보면은 이거를 뚫기 위해서는 뭔가 좀 더 다른 호재가 필요해요. 그리고 저는 그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다? 100일선 가격이 175만, 116만 원인데 200일선 가격이 145에서 153만 원 가격이에요. 이쪽까지는 일단 한번 열어놓자. 그리고 150만 원부터는 조금씩 담아보자. 이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왜 150이에요? 150만 원에서 SK 하이닉스가 뭘 냈어요? 자사주 매입 공신했죠. 그렇죠? 150만 원은 우리한테도 조금 이제 멘탈적인 측면에서 반절인 가격이지만 SK 하이닉스 그룹사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가격대다. 왜냐하면 고점 300만 원에서 마이너스 50% 난 게 150만 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라인 구간에서는 조금씩 담아봐도 괜찮다. 그러면 요때 SK 스퀘어도 같이 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이닉스를 보면 이렇게 상단 채널을 좀 그려보면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정도. 이 정도가 대략 한 153이에요. 153이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는 그림.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라인부터 채널 하단 156에서 158인데 여기부터는 조금씩 분할 매수 괜찮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채널 상단 여기를 뚫으면 어디까지 가냐? 그 다음으로는 209만 원. 요건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시죠? 그래서 209만까지 갈 수 있고 그래서 SK 스퀘어는 어떻게 된다? 네, 같이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98에서 100만 원까지 일단은 열어놓고 102만 원에서 103만 원부터는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절가는 90만 원 잡아놓고 목표가는 얼마다? 115만 원. 이렇게 잡아놓으면서 SK 스퀘어까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스퀘어를 왕좌의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하이닉스와 주가 흐름을 같이 하는 만큼 두 종목의 차트까지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SK 스퀘어의 경우에 98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하방을 좀 열어놓고 분할 매수 접근을 권해주셨고요. 또 1차 목표가 115만 원 제시해주셨습니다. 송기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요. 또 기분 좋은 수익의 기회까지 만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왕이 될 상한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상한가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